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보감입니다. 돈 자랑한 사윗감, 재친, 빈손 총각, 장모가 웃은 이유. 오늘은 돈 자랑하는 사윗감을 제치고 빈손 총각을 선택한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장모님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장맛 좋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장맛이 좋으니 오가는 발길 끊이지 않았고 집안 살림 도맡아 꾸리는 장모님은 그 마을에서 눈썰미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슬하에 홍기가 찬 딸을 둔 장모님, 사윗감을 고른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자자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윗감, 소문이 먼저 자자했습니다. 장터에서 돈주머니를 흔들며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다고 자랑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돈이 많으면 어디 가든 융숭한 대접받겠지. 그런데 장터 구석에 낡은 삿갓 쓴 빈손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가진 것이라고는 굳은 손과 곧은 허리,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귓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두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큰 버드나무에 흰 천을 걸어두고 그림으로 시험을 냈습니다. 첫째, 집의 문턱 그림. 둘째, 장독대 뚜껑 그림. 셋째, 개울물 흐르는 고랑 그림. 그 옆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문턱으로 마음을 헤아리고 장독으로 맛을 지키며 고랑으로 마을을 살린다. 해질 무렵 저녁 짓는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빈손 총각이 장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문턱 앞에 선 그는 삿갓을 벗어 두 손에 들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턱의 낡은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허리춤에서 새끼줄을 꺼내 낡은 문턱을 단단히 동여매고 손으로 문턱 아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총각이 답했습니다. 지나가던 총각입니다. 문턱이 불편해 보여 잠시 손을 보았습니다. 총각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창살 너머 장모님의 시선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니 장독대가 걱정이 구려. 총각은 마당에 들어서지 않고 옆문으로 돌아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 뚜껑이 비뚤게 닫힌 것도 있고 빗물 자국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뚜껑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낡은 짚을 가져와 장독을 감쌌습니다. 빗물이 마당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장독대 옆에 작은 물길을 냈습니다. 그때 돈 자랑하는 사윗감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가마와 가구들을 싣고 대문 앞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지. 그러나 장모님의 시선은 총각이 만든 고랑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개울물이 불어 마을길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총각은 달빛 아래 고랑의 각도를 조절하고 돌을 쌓아 물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물소리가 줄어들고 흙탕물이 마당으로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장독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새벽에 마당에 발자국이 남겠지? 총각이 답했습니다. 발자국은 흔적을 남기지만 물길은 마을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윗감이 가져온 상자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흰 천 아래 팥죽 한 그릇과 나무 국자를 걸어두고 먼저 나누어 주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총각은 국자로 팥죽을 퍼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할머니에게도 따뜻한 팥죽을 건넸습니다. 아픈 아이에게는 깨끗하게 씻은 국자로 팥죽을 떠주었습니다. 그러자 국자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장모님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문턱에 쏟아지고 장독에서 깊은 장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빈손이라 했지? 총각이 답했습니다.
비었지만 하루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웠는가? 총각이 답했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입니다. 시간을 들여 문턱을 고치고 노력으로 장독을 닦고 마음으로 마을을 살폈습니다. 장모님은 총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돈 자랑하는 사윗감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상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보시오, 값비싼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소? 그러나 상자들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먼저 나누어 주시오. 라는 글귀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해님이 중천에 뜰 때 장독에서 소리가 날 것이오. 그 소리를 들으면 답을 알게 될 것이오. 총각이 답했습니다. 그때까지 고랑을 다듬겠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장독대가 울리자 맑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장독은 넘치면 씌어지고 부족하면 맹물 맛이 나지. 지금 들린 소리는 딱 맞는 소리다. 내 손이 그 소리를 만들었구나.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맛은 살아있는 것이겠지요? 장모님이 답했습니다. 맛도 살고 살림도 살았다. 장모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피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빈손 총각을 사윗감으로 맞이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윗감은 살림의 순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눈이 모두 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새 사위가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부담은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란 듯이 사위 노릇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골목을 살폈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 돌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손수레가 늘 걸리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사위는 돌 2개를 옮겨 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집 한 줌을 눌러 미끄럼을 잡았습니다. 수레가 지나가 보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길이 달라졌네. 마을의 시선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은 우물터였습니다. 도르래가 삐걱거려 어르신들이 물을 기를 때 팔꿈치가 아파 보였습니다. 사위는 나무 쐐기를 깎아 도르래 틈에 맞추고 물바가지 받침 높이를 한 뼘 낮췄습니다. 물줄기가 곱게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팔이 덜 아프겠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 더 풀렸습니다. 장독대 길도 점검했습니다. 어제 비바람에 몇 독이 볕을 오래 받았습니다. 사위는 집 이불을 얹고 독사의 간격을 손가락만큼 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천천히 작은 표식을 붙였습니다. 장독대는 조용했지만 향은 더 구수해졌습니다. 마당 끝에 서 있던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집안 냄새가 편안해졌네. 점심이 지나자 골목이 붐볐습니다. 시장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일부러 사위 옆을 지나갔습니다.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사위는 인사를 먼저 건네고 막히는 자리마다 몸을 비켜 길을 열었습니다. 먼저 지나가십시오. 발밑 조심하십시오. 말은 짧고 행동은 빨랐습니다. 막히던 자리마다 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골목 끝기와 한 장이 바람에 밀려 삐뚤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비가 들이치겠습니다. 사다리는 없었습니다. 사위는 새끼줄로 임시 고정틀을 만들어 처마 끝을 살짝 들어 올리고 기와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와가 맞는 자리를 찾는 순간 옆에서 작은 환호가 났습니다. 소리 하나로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때 장모님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길과 지붕, 우물, 장독을 한 번에 훑어보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네. 오늘은 집보다 동네를 먼저 봤구나.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 그게 사위 노릇이지. 보란 듯이 했구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마음만 받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받을 건 고맙다. 한마디면 된다. 오늘은 길을 받았으니 됐다. 해가 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했습니다. 골목 초입에 작은 등을 달았습니다. 기름등도 번쩍이는 등도 아니었습니다. 종이갓과 유리병, 반사판으로 만든 은은한 등이었습니다. 아주 밝지는 않았지만 발밑이 또렷했습니다. 아이들 그림자 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밤길이 덜 무섭겠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당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문턱은 낮아졌고 장독은 숨이 고르고 골목은 조용히 환했습니다. 장모님이 대문 앞 팻말을 가리키셨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숨, 먼저 흘려보내기. 그리고 다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사위로 섰다. 그걸로 됐다. 사위는 고개를 깊게 숙여 내일도 같은 순서로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골목등 아래로 발자국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수레도 툭 하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던 눈빛도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위 잘 데려왔네. 이런 말이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란듯이 잘한다는 건 요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밖을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를 챙기는 순서, 그 한 가지였습니다. 길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내일 하루 먼저 인사 한번, 먼저 양보 한번, 먼저 정리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